안녕하세요. 운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HM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등교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좀 복습을 굉장히 길게 했었죠. 그 긴 복습을 이제는 끝맺음을 하고 이번 시간에 드디어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등교를 했을 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었고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네 가지를 또 라인 맞춰가지고 살펴봤죠. 그렇죠. 정치 안정, 인클로저, 천연자원, 그리고 식민지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봤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산업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자, 2차 산업혁명이 또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산업혁명이 더더욱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와 영향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 굵직굵직한 부분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깊게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 중심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그렇다면 과정. 자, 무슨 공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돼요. 면직물 공업. 이 면직물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이 무슨 티니? 그렇지, 면티지, 면옷. 이 면옷을 만드는 공업을 얘들아 면직물 공업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가정 시간에 배웠다며. 이 면의 원료가 뭘까? 그렇죠. 목화죠, 목화. 면화라고도 하는 어떻게 보면 식물인데 그 식물에서 이렇게 캐와가지고 실을 짜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런 티입니다. 면직물. 근데 얘들아, 이 면직물 공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도, 당시 얘들아, 이거 사진 잠깐 보자. 사진. 이거 잠깐 봐야 돼. 자, 교과서는 여러분 122쪽이에요. 122쪽. 자, 122쪽을 보면 당시 얘들아 인도야. 이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거든. 여러분 이거 기억나? 마쿠타굴 당했어. 어? 인도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 인도, 너네 역사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인도 친구가 그러는 거야. 우리 인도는 말이야. 영국에게 마쿠타굴 당했어. 마쿠타굴. 기억나니? 인도의 왕조들? 그렇죠. 마우리아, 쿠샨, 구타, 그리고 마지막 굴이 바로 무굴 제국이야, 무굴 제국. 자, 그 무굴 제국입니다. 옛날의 인도. 그 옛날에 인도였던 무굴 제국 얘들아 이만큼 영토가 넓었을 정도로 이거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 그런데 산업혁명을 영국이 거치면서 강력한 무기를 싣고선 이 무굴 제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무굴 제국에게 대포를 막 쏘면서 당시에 무굴 제국이 얘들아 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그 면직물 수출 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무굴 제국 시기에는 수도 델리 등 도시가 번성하고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뭐는? 그렇죠. 면직물. 특히 면직물은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 많은 은이 인도, 무굴 제국에 유입되어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무굴 제국에 인도에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을 사기 위해서 앞다투어 와가지고 은을 지불하고 면직물을 사간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강력한 무기, 그리고 이 강력한 배도 갖게 됐을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자동으로 가는 배, 막 기계가 가는 배, 기계배, 그치? 기계배가 막 생기면서 거기 대포를 싣고 와가지고 빠바바방 쏘면서 여기에서 면직물을 얘들아 싸게 가져간 거야.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을 싸게 가지고 가서 영국의 공장에서 면직물을 많이 찍어가지고 값싸고 질 좋은 거를 무굴 제국에 와가지고 다시 팔아버리니까 이 인도인들도 얘들아 영국산 면직물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무굴 제국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영국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무굴 제국이 점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영국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이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이게 인도에서 요거를 뜯어가지고 차마 요거는 교육적이지 못한 단어여가지고 한번 제가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인도에서 요거를 뜯어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좀 알아뒀으면 해. 음.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면직물이라는 거는 당시에 값싸고 질 좋고 가볍고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막 수요가 그러니까 필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을 뽑는 기계인 방적기 그러니까 실을 일단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실이 있어야 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을 뽑는 기계를 만드니까 이제 옷감을 짜는 바느질을 하는 방직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기계들이 개발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기계들을 더욱더 좀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시에 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게 돼요. 증기기관. 자, 증기기관 어떻게 보면 이제 증기로 어떻게 보면 기계의 동력을 돌리는 그런 거야. 요거를 제임스 와트가 정말 이전보다 정말 싼 비용과 더 강한 어떤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증기기관을 어떤 기계를 돌리는 그런 동력원으로 개발을 한 거지. 자, 이렇게 되면서 증기기관이 개량이 되면서 자, 면직물 생산이 더더욱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공업이 계속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증기기관을 통해서 아, 기계가 더더욱 발전을 하게 됐구나.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증기기관이 개량이 돼서 어떤 기계의 동력원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증기기관을 다 배에다가 실었던 거야. 그래서 증기선이 등장한 거야. 증기선.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통한 증기기관차, 자동차. 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먼 곳까지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운송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 곳까지 택배 같은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물건의 이동 이런 것들이 먼 곳까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정말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수공업, 그러니까 손으로 어떤 공업, 뭔가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뭔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간의 수공업이었다면 이전까지는 자, 이제는 자,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기계를 돌리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간해수공업,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해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키워드는 자,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가 훨씬 더 이전보다 발전하게 되는 그런 동력원을 얻게 되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기선이라든가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공업 자체도 이전의 간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얘들아 어렵지가 않아. 자, 그렇다면 얘들아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영국의 이웃 나라들의 이 산업혁명이 확산이 됐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이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막 도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유럽 각 나라들과 그리고 미국 이런 데로 확산되는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경제가 발전하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가 정말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가 최고다라는 거야.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용을 해서 사람을 일꾼으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자본가 그러니까 고용을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업이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막 돌아가는 이런 경제 체제 이거를 바로 얘들아 자본주의 경제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놔야지. 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즉 돈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라는 계층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은 없지만 돈은 없어. 자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라는 이런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라고 보면 되고, 자, 이들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그런 경제 체제,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자본가 계층이 있고 노동자 계층이 있는데 자, 이 둘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시장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돈이 막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를 시장에 의한 경제다라고 해서 시장 경제라고도 해요. 시장 경제.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은 얘들아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 이런 거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시장 경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 시장에 간섭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의 원리는 이 자유주의라는 이 이념에 어떻게 보면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겨가지고 아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떤 돈이 중요한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서 유럽 각국이 이제 산업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철도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에다가 막 물건 같은 거를 실으면서 물자 수송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 뭐 철도에 사람이 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동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통신, 뭐 전화 같은 게 발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 이거 뜨르르르 뜨르르르 이 소리를 뭐라 그래요? 이거 벨 소리라 그러지. 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얘들아 벨이라는 사람이야. 벨. 그래서 전화 벨 소리라 그러는데 이 전화라는 게 발명이 되고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게 사용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디슨 뭐 에디슨의 뭐 전구 발명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통신이라든가 교통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엄청난 통신과 교통의 엄청난 발달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음. 이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니 얘들아?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 중에 저 독일의 좀 유명한 회사 알고 있는 회사 있어요? 벤으로 시작하는? 그쵸, 벤츠 알지, 벤츠. 벤츠라는 그 자동차 있잖아. 그 벤츠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지금 벤츠, 그 독일의 벤츠인데 아무튼 그렇게 자동차 시대도 개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산업혁명이 여러분 점점점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오히려 약간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공장을 돌리는 그런 산업혁명이었다라고 하면은 더 발전한 제2차 산업혁명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 철이라든가 어떤 기계 발전이 더더욱 기계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석유. 그러니까 그 기계 같은 거 돌릴 때 석유 같은 걸로 넣고 돌리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갈 때 기름 넣고 가듯이 이런 것들이 더더욱 발달하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데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는 얘들아 영국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을 추월하고 여기 추월당하는 영국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얘들아. 괄호 열고 추월당하는 영국 괄호 닫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보세요. 추월당하는 영국 괄호 닫고. 독일과 미국이 어떤 새로운 공업의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그래 성장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독일은 영국보다는 좀 이후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영국을 넘어서 유럽 최대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아, 독일과 미국이 영국을 추월해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구나. 정도 느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의 결과 및 영향. 자, 일단 긍정적 효과.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 효과. 그치?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지죠. 그렇죠? 풍요롭고 편리해진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오히려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리해진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이라든가. 그치? 부작용.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빈, 가난하다란 뜻이야. 부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적게 가진 사람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하고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가들은 돈을 더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더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살표 위로 찍 가 있죠. 원래부터 돈이 없고
어려웠던 노동자들은 점점 더 돈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즉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인구가 또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각종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은 비위생적이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그러니까 어떤 주거 형태, 그러니까 집의 형태도 비위생적인 상태로 여러 사람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도시 환경도 막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굴뚝에서 막 매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도 이때는 막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상하수도 막 넘쳐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비위생적인 그런 구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공장이 있잖아. 이때 당시에 안전하지 못했어. 어떤 안전하지 못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죠, 크게 좀 뭐 잘못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노동 조건 자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어. 그러니까 무슨 막 새벽에 일하러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혹사당하고, 그러면서도 돈은 적게 받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받고, 자, 장시간 노동, 여기 장시간 노동하고 괄호 닫으세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즉 열악한 노동 조건.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 네. 자, 노동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이런 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노동자들이 했던 게, 노동자들이 막 실업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얘들아. 그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랬던 어떤 원인을 기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기계를 파괴하게 되는 기계 파괴 운동. 요거를 얘들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었던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를 전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방금 전에 저기 잠깐 가정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잠깐 들어오셨다 잠깐 나갔고, 자,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 노동자들의, 자, 임금, 이거 월급을 말해, 월급. 우리 월급을 올려줘라. 월급을 인상해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지위도 좀 향상시켜줘라. 라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을 펼쳤습니다. 자, 근데 사회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유리해지고,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그런 구조가 지속이 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있잖아, 이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사회주의. 크게 별표 쳐볼래? 그럼 생각해봐. 사회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잖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본가들은 나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타도하고 이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즉 평등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공동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 마치 뭐 신석기 같은, 마치 신석기 같은 그런 시대로 평등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사회주의 사상을 그러면 대표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크스라는 인물이야. 마르크스. 이거 좀 필기해봐, 얘들아. 이거 중요하거든.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야. 이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이제 노동자가, 짓밟혔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다음에 더 발달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제시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즉 타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자본가들을 타도하게 되면, 없애버리게 되면은, 자, 사유재산 제도. 내가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개인 재산 제도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지.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거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혁명으로 자본가들을 없애버린 거니까 이 평등한 사회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를 부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공동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평등 사회가 결국에는 건설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당시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컸어.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럽 각국에 확산되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어떤 정치적인 당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후에 정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중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까지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소련이라고 하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까지 출현하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자, 그 단계로서 자본가가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본가를 타도하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럽 각국에 퍼지면서 학생 여러분들은 익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국가까지 출현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내용 이거 좀 많았죠? 이 내용의 핵심 부분 잘 정리해가지고 자, 과제 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화한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제국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들이 돼가지고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 제국주의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